자, 랭크 12에서 15까지 조건 영작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서는 자, 우리가 종종 lose track of 잊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전치사 of의 목적어 자리. 기본적으로 전치사 뒤에서는 셈이 항상 동명사 또는 명사절들이 목적어 자리에 나온다. 물론 뭐 that 같은 경우는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쓸 수 없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종종 잊어버리는 게 뭐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먹는 중인지, 많이 먹고 있는지. 그러면 여기서 얼마나라고 할 때는 how를 쓰게 되죠. 근데 이 how라는 녀석은 특징이 뒤에 형용사나 부사라는 품사를 달고 주어 동사. 다른 의문사들은 의문사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즉 의문사가 있지만 의문문이 아니기 때문에 명사절로 쓰기 때문에 주어 동사의 어순을 그대로 갖추고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얼마나 많이니까 누구를 쓸까? how much를 써야 되겠죠. how much. 그 다음에 우리가 먹고 있는지를 we are eating이 돼요. 그러니까 뭐 좋아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서 먹다 보면 얼마나 먹고 있는지를 모르고 그래서 더 많이 먹게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긍정적인 태도가 중요한 이유가 너의 태도가 영향을 미칩니다. 어디에? 피지컬은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뿐만 아니라, 그럼 여기서 as well as가 나와 있는 이유는 as well as는 이제 A as well as B라고 하면 B뿐 아니라 A도, A가 강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뒤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뿐만 아니라, 그러면 그 어떻게 보이다니까 어떻게라는 방법의 의미에 how를 쓰고 how, 네가 어떻게 보이는지 appear, 그쵸? to 누구에게?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네가 어떻게 보이는지 뿐 아니라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3번의 패턴의 산화를 기억할게. 너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do you think나 네가 생각하기에 또는 do you believe나 이런 유들이 이제 들어오면 셈이 이제 삽입 구조로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의문사를 앞으로 끄집어내고 주어 동사 어순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where, 네가 생각하기에 do you think,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느냐죠. we 가야 한다. should go.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 형태는 이제 삽입된 구조로 예문 안에도 많이 등장하고 하니까 잘 챙겨서 보도록 하고 어순을 잘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13번에서 랭크 13에서 조건 영작에, 자, 여기는 이제 if가 들어가는 가정법에 대한 내용이죠. 자, 첫 번째는 자, 만일 그 팀이 결승전에서 이겼다면 우리가 가정법을 판단할 때는 첫 번째 A가 현재 사실을 반대로 가정하는지 지금처럼 과거 사실을 가정하는지, 그러면 현재 사실을 가정할 때는 가정법 과거, 뭐 비동사는 were만 쓴다. 과거 사실을 가정할 때는 had PP 형태로 써야 한다. 결국 그 팀이 결승에서 졌다라는 소리죠. 과거에. 그래서 if the team 만약에 이겼었다라면 had won, 과거 완료. 자, 그러면 박수를 치는 관중을 볼 수 있었을 텐데라는 건 이제 가정법 과거 완료에서는 주절의 형태가 조동사의 과거형 뒤에 have PP 형태가 오겠죠. 그러면 그들이 would have seen이 되겠죠. 자, 이번에서는 만일 태풍이 그 도시를 강타를 했다면, 강타를 안 했어요 과거에, 근데 강타를 했다면이라고 과거 사실에 대한 가정이니까 과거 완료. 그래서 had, 강타하는 게 strike, 뭐 hit 같은 동사도 쓰는데 여기 strike를 썼죠. 그래서 과거 분사로 struck the city, 그 도시를 강타를 했었더라면. 자, 근데 주절은 뭔가 하면 과거 사실에 그랬었을 것이다 라고 가정하면 가정법 과거 완료 형태를 그대로 쓰면 되는데 뒤에 now라는 단서가 나오죠. 과거에 그랬더라면 지금은 뭐뭐일 텐다라고 주절은 지금 현재 사실을 반대로 가정을 해요. 그러면 가정법 과거의 형태, 즉 조동사의 과거형 뒤에 동사 원형을 쓰는, 그래서 지금은 아주 황폐해진 상태일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그 도시가 would be
이런 거 우리가 문법적으로 혼합가정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때는 주절이 지금이라는 시간의 단서를 줍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럴 거야. 과거에 그랬었다라면 지금은 이럴 거야 라고 가정을 한다. 자, 3번에서는 10년 전에 그 책이 발견되지 않았다라면 10년 전에 발견됐어요. 과거 사실에 대한 가정이죠. 그래서 had not been 발견되다 discovered 발견이 되지 않았었더라면 우리는 그 고대 문화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할 거야. 알지 못했을 것이다가 아니고 지금 현재 알지 못할 거다. 그 책이 발견되어서 현재 우리가 알게 되었다. 이것도 현재 사실에 대한 가정이죠. 그래서 we wouldn't know 아무것도 어떤 것도 알지 못했을 것이다. anything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가정법 과거의 과정법에 대한 형태였고 그 다음에 랭크 14번이 됩니다. 14번에서는 이제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나오는 to 부정사고 동명사에 대한 부분인데 이건 이제 어떤 동사가 to 부정사를 또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데리고 오는지 동사의 어법으로 암기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암기하자. 자, 그래서 나는 주어 여유가 없다. 우리가 경제적인 여유, 돈이 있어서 이걸 할 수 있다. 그럴 때 afford라는 동사를 쓰게 되죠. 근데 afford는 어법상 to 부정사를 데리고 와요. 그래서 afford to가 됩니다. 근데 내가 할 여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I can't afford. 뭐 할 여유가 없다? 긴 여행을 갈. 그래서 to 여행 가는 것도 take이 되죠. Take a long journey라고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허리케인 때문에 결국 많은 학생들이 다니게 되었다. 이때는 이제 구문이 하나 필요한데 여기에 보면 이제 and라는 up이라는 이런 단어가 나오는 게 우리가 결과적으로 또는 결국 뭐뭐 하게 되다 라고 할 때 end up ing라는 구문을 쓰게 되죠.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때 시험 영어에 강해지려면 동사여법과 구문에 강해져야 된다. 왜? 아주 많은 문제들이 그 구문에서 답이 나오니까. 그래서 구문을 정리하고 외웁니다. 반드시. 자, 그럼 허리케인 때문에 결국 많은 학생들이 주어가 되겠죠. Many students, 많은 학생들이 다니게 되었다는 것은 과거의 이야기겠죠. 그래서 ended up, 어디로? 가게 되었어요. 학교를 다니는 거 attend라는 동사를 씁니다. attending. 자, 그 다음에 학교인데 schools, 수식 구조가 필요하겠죠. 다른 지역의 학교에, 다른 지역에 있는, 그래서 in other areas. 그래서 end up ing, 결국 뭐 하게 되다. 자, 그 다음에 그녀는 후회한다가 주어 동사입니다. 무엇을? 여기서 후회하다라고 할 때 regret이라는 동사는 이제 과거에 뭐뭐 했던 것을 후회할 때는 ing를 데리고 오죠. 그리고 to 부정사라는 건 뭐뭐 하게 되어 유가입니다.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그래서 to 부정사는 미래지향적인 개념, ing는 과거에 했던 일에 대한. 그래서 그녀는 후회한다라는 건 지금 현재. 그래서 she regrets. 무엇을? 10대에 끊어놓고 자신의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로 선택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선택하지, regret ing인데 not ing 하는 거죠. 그래서 never, 여기서 never, not을 쓰지 않고 여기에 제시된 단어가 never가 나와있죠. 그래서 never 선택, choosing. 뭐 하기로? choose라는 동사는 어법이 또 to 부정사를 데리고 와요. 그래서 선택인데 시간을 보내기로죠. to spend 하기로 선택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후회입니다. 근데 spend라는 동사는 더 많은 시간을 more time, 누구하고 함께? 가족들과 함께. with her family. 자, 그 다음에 4번에서는 모든 직원들이 주어져 일하는 것을 멈추고 멈췄다 그리고 떠났다. 그렇죠? 그러면 and라는 등위 접속사로 두 동사들이 연결이 될 텐데, 자, 그러면 all employees, 직원들이 멈추었다가 stop이라는 동사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stopped. 근데 이 stop이라는 동사는 어떤 동작을 멈추는 거는 ing, 뭐뭐 하기 위해서 멈추는 거는 to 부정사, 어법이 완전히 다르죠. 그러면 지금 일하는 자체, 동작을 멈추었죠. 그래서 stopped working, 일하는 것을 멈추었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stopped하고 과거형의 동사들 연결하겠죠. left. 그 다음에 준비하기 위해, 지금처럼 목적의 의미가 나올 때는 항상 to 부정사로 수식을 하라. 그래서 to
prepare. 이 prepare 같은 경우는 타동사로도 쓰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for하고 함께 자동사로 형태로. 그래서 prepare for the seminar. 세미나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은 이제 랭크 15번입니다. 15번은 이제 to 부정사의 부사적인 역할. 근데 이 부사적인 역할은 사실은 이제 용도가 조금 다양하죠.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건 이제 목적의 의미가 되죠. 뭐뭐 하기 위하여. 그래서 문장 앞이나 뒤에서 뭐뭐 하기 위하여 목적의 의미. 또는 뭐 감정의 원인, 그렇죠? 그 판단의 근거,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적용해서 특히나 이 녀석은 이제 서술형에도 도움이 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독해를 할 때 똑같은 to 부정사 형태는 같은데 A가 사용되는 위치나 용법에 따라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니까 그것들을 정확하게 익힙니다. 그러면 자 1번을 보면 자 밤에 많은 동물들이 달빛이나 흔히 자연의 빛이죠. 별에서 오는 빛들을 이용을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옳은 방향을 찾기 위해서. 이게 이제 중학교 교과서에도 나오죠. 그래서 light pollution이라고 빛공해라고 해서 나올 때 지금도 to 목적의 의미는 to 부정사로 find 다음에 올바른 방향입니다. 그래서 the right direction. direction이라는 단어가 이제 방향이나 지시 이런 뜻으로. 그 다음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시간과 돈을 쓸지도 모른다. 주어 동사 구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비현실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의 의미가 나오죠. 그래서 to 부정사로 쓰는데 자, 이 to 부정사와 함께 목적의 의미를 쓸 때 같은 의미 덩어리로 쓸 수 있는 게 제시된 단어가 so as 같은 게 나오죠. 그러면 누구로 써야 한다? so as to 부정사야. 뭐뭐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목표를 달성합니다. 그러면 달성하다 so as to achieve. 그렇죠? 무엇을 달성한다? 목표인데 goals. 이때도 수식 구조가 당연히 붙어야 돼요. 비현실적인 목표죠. 목표라는 명사를 위해서. 이 목표가 어떤 목표다? which are impractical이라는 단어. 원래 practical은 실용적인, 현실적인, 그래서 impractical, 비실용적이거나 현실적이지 않은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to 부정사하고 함께 같은 의미로 우리가 못하기 위하여 in order to 부정사나 지금처럼 so as to 부정사 이런 구문들은 꼭 기억해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는 구문이 하나 필요한데 뭐뭐 했지만 뭐뭐 했으나 결국 뭐 말 뿐이었다. 이럴 때 쓰는 구문이 only to 부정사가 돼요. 이 to 부정사 앞에 only가 붙으면 의미를 제한해서 오직 결국 이거밖에 안 되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많이 뭔가를 했는데 결국 이거밖에 안 됐어요. only to 부정사로 써주면 된다. 그러면 식료품 가게에 그로서리 스토어에 일찍 도착을 했지만 결국 자기가 원하는 거 못하고 결국 이 사람이 한 것은 뭐예요? 그곳이 문을 닫은 것을 발견했을 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only 발견했습니다. to find. 이 find라는 동사가 목적어가 목적격 보한 거. 그래서 그 가게가 어떻게 된 거야? 문을 닫은 거죠. 수동의 개념 closed 과거 분사로. only to 부정사 구조 결국 뭐뭐였을 뿐이다. 뭐뭐밖에 못했다. 의미 기억해 두고. 자, 그 다음에 한국 팬들은 주어. 그렇죠? 그 다음에 흥분했다가 동사죠. 그 다음에 무대 위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흥분했다. 그러면 이때 흥분하다라는 게 were, 뭐 excited 같은 단어도 있겠지만 지금은 thrilled. 이렇게 감정의 형용사가 나올 때 그 뒤에 감정의 원인이죠. 뭐뭐 해서. 그래서 그 모습을 봐서 흥분을 한 거죠. 그래서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to 부정사로 수식해요. to see, 그들이 them, 등장하고 있는 것. C가 지각동사니까 목적어가 동사 원형하거나 ing. 근데 여기서처럼 등장하고 있는 그 순간에 진행되고 있다라는 걸 강조할 때는 ing를 써줍니다. 차이가 그거죠. 그래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appearing. 무대로. 자, 이런 기본적인 어법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적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은 아이들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developed 발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발달되지 않았어요. 뭐 할 만큼? 충분히 잘이죠. 옳고 그름을 알 만큼. 우리가 형용사나 부사 뒤에서 뭐뭐 할 만큼 충분히라고 할 때 enough to 부정사 구조로 수식을 하죠. 그럼 여기서 하나 주의할 거는 얘네들의 어린아이들의 정신적이고 이제 정서적인 감정이 발달을 잘 안 했어요. 잘 된 게 아니죠. 잘이라는 부사가 뒤에 꼭 필요합니다. 왜? 어느 정도로 잘,
뭐뭐 할 만큼 충분히 옳고 그름을 구별해서 알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그래서 well이라는 부사 뒤에서 enough to know 또는 tell 같은 것은 tell은 말하다 아니고 구별하다 그랬죠. 그래서 know 옳은 걸 아는 거죠. right from wrong입니다. 틀리고 옳은 거를 알다 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13에서 15번까지 랭크 수업 마치겠습니다.